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가정집 누수탐지를 하다 보면 가끔 여러 업체에서 누수탐지에 실패한 그런 현장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누수 지점을 찾아보면 그 실패한 원인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실제 현장의 예를 들어서 누수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정집 누수탐지에 활용이 되고 있는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 누수탐지에서는 두 가지 장비가 활용이 되죠. 첫 번째, 청음식 누수탐지기, 두 번째, 가스탐지기입니다. 배관의 누수 지점에서 누수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누수음은 배관을 따라서 노면으로 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누수탐지사가 이 청음식 탐지기를 직접 활용을 해서 누수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수 지점이라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장비예요. 네, 가스 탐지기는 배관 내에 탐지용 혼합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혼합가스를 주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지점으로 이 가스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노면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 가스 탐지기를 사용해서 가스를 검지해서 이 주변에 누수가 있다라고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실제 현장의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글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올라 있는 글인데요. 저희 학원 수료생이 창업 후 실제 작업한 현장의 후기 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시면 누수 탐지 업체 세 군데가 와서 못 찾고 간 그런 현장이라고 해요. 자, 누수 탐지가 어려운 현장이 어떤 현장이 있을까요? 흔히 생각해서 미량의 누수가 존재하는 현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누수량이 미량이면 누수음을 듣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누수탐지 현장, 어려운 누수탐지 현장이 이 미량의 누수가 존재하는 현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어때요? 보시면 누수량이 많습니다. 누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를 실패한 원인이 있겠죠. 제가 앞에서 가정집 누수탐지에 활용되는 누수탐지기 두 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누수탐지가 어려운 현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청음식 탐지를 사용한 탐지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는 가스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겁니다. 이 두 가지 탐지가 어려운 현장이 바로 누수 탐지 난이도가 어려운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청음식 탐지가 어려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 현장의 누수 지점을 보수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반지하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수도 배관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건축 폐자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바닥층이죠. 그래서 누수 지점에서 이 바닥까지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존재하면 누수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아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깔려 있을 때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음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 누수음은 노면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음식 탐지기를 가지고 이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최종적인 누수 지점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수 지점 주변의 흙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싱크홀과 같은 이런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누수음은 전달되기가 힘들겠죠. 때문에 이곳을 확인해도 누수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현장의 경우 이런 싱크홀이 아니라 커다란 지하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누수음을 듣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누수탐지를 어렵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런 공간이 존재를 하면 누수음은 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바닥, 누수 지점 바닥 위에 커다란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가동되면 소음이 발생하고 또 진동도 같이 발생하죠. 누수 탐지를 방해하는 요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료생은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네, 이 누수 탐지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치웠습니다. 냉장고 치우고 확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 탐지는 어땠을까요? 자, 이 가스 탐지, 이 현장의 경우 가스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수 지점에서 약 2, 3m 떨어진 곳에서 가스가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공간을 따라서 가스가 타고 나가서 올라오기 쉬운 곳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스가 올라온 지점은 부엌이었어요. 이곳은 진열 상품이 있는 슈퍼마켓이었는데 진열 상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수 지점은. 그런데 이쪽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부엌에서 가스를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 누수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해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얼마 전에 제가 작업한 실제 현장의 사례입니다. 자, 무려 4년 동안 5개 업체가 누수 탐지에 실패를 하고 간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누수 지점이 지금 이곳인데 이 연결 부위에서 세는 건데 누수량이 미량의 누수량은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누수량은 제법 되지만 이 다른 업체들이 실패를 하고 간 현장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한 원인이 있겠죠. 자, 먼저 청음식 탐지가 어렵게 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배관 방향의 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배관 방향으로 물이 새면 누수음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누수 지점인데 이 배관을 타고 물이 흐르죠. 자, 이렇게 배관을 타고 물이 흘러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누수음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첫 번째로 누수음 듣기 힘든 환경이 있어요. 또 다른 환경이 있겠죠. 바로 누수 지점 주변에 싱크홀과 같은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 싱크홀과 같은 공간이 무려 4년 동안 누수가 됐으니까 생겨 있겠죠. 이 공간 때문에 누수음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청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누수 지점 바닥이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누수 지점은 예전에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집 증축을 하면서 이 성토를 해서 바닥층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층 사이에 바닥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청음식 난이도가 높겠죠. 이 누수음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 현장의 경우 가스 탐지는 어땠을까요? 이 가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도배관 위로 하수배관이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수배관이 깔려 있고 수도배관도 같은 방향으로 바로 밑에 붙어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 지점에서 가스가 나오고 난 뒤에 이 하수배관을 타고 넓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스로 어떤 특정 지점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 누수 지점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붉은 물때가 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수돗물이 이렇게 오래 새면 이런 물때가 끼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누수 탐지 실패 원인들, 누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 예를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누수 탐지 난이도를 올리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